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야, 인도가 국물 음식이 없는 이유가 알겠네. 물이 안 물이 좋으니까. 귀한데 무슨 물이 귀하니까 국물로 무슨- 만들어. 네, 지금 저희는 IIM 벵갈루루 대학의 맹현철 교수님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다른 너무 얘기 재밌어. 빨리 해주세요. 우리 네, 시간 없어. 안 끼어들래. 네. 또 다른 사례. 주스 이번엔? 네, 주스. 다음은 이제 인도에서 최근에 식음료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서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시장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페이퍼 보트라는 건데 이제 페이퍼 보틀? 네, 페이퍼 보트? 페이퍼 보트라는 보트네, 보트. 네네 그 종이배 종이배. 종이배라는데 재밌는 게 주스 이름이 종이배예요? 네, 예. 브랜드 이름이고 이 모양이 특이하죠. 이렇게 모양이 특이하고 첫 번째로 그다음에 이거는 종이배를 형상한 거고요. 아, 예. 그리고 나름- 이름을 보면 얘는 망고인데요. 어. 망고라고 안 적어요. 뭐 쓰는 거예요? 암라스. 현지어예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양꼬치 먹을 때 먹는 쿠민 있잖아요. 예. 그걸로 만든 주스예요. 어허. 근데 양념 아닙니까? 양념인데 이걸로 음료수를 만들어 먹어요. 아, 얘는 재밌는 게 얘는 암파나는 덜 익은 망고에 소금을 넣고 그다음에 설탕을 넣고 약간의 향신료를 더해서 달고 짜고 새콤하고 향신료가 뒤끝에 살짝 남는 그런 음료수예요. 향신료가 들어간. 네. 뭐야. 예. 우리나라로 치면 깍두기 맛 주스 이런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저게 팔려요? 저게? 저 잘 팔립니까? 야. 네, 이제 그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네. 있다는 게 진짜 놀랍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런 플레이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일반 과일 주스가 들어와요. 아, 그렇겠죠? 네. 이제 거시 환경과 경쟁을 우선 보면 왜 예. 저런 제품이 뜰까? 인도에선? 네. 예. 사회적 트렌드는 뭐냐면 도시화입니다. 도시와. 그러니까 두 분 고향이 어디시죠? I'm from Seoul. 저는 부산입니다. 네, 저도 이제 부산인데 네. 그러니까 저 78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우리라고 할게요. 예. 우리 때만 해도 이제 보통 이제 큰 도시에 있는 분들이 많죠. 시골에서 온 분들이 되게 적잖아요. 예.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경남 주변에서 부산으로 올라온 분들이 많죠. 네. 근데 인도는 지금 이제 막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트렌드인데 도시 중산층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얘네들이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거죠. 어허. 예. 이게 이제 큰 거시적인 트렌드고요. 예. 그래서 경제적 트렌드를 보면 소득이 늘어나니까 거기 맞춰서 트로피카나 같은 이런 글로벌 브랜드 주스가 인도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외국 네네. 주스, 외국 주스. 외국 예. 주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본딴 로컬 주스도 있고요. 저도 어릴 때 회밀. 환타나 오란씨 먹었지. 어. 네네. 그 회밀이 주스라고 그래, 그런 거 못 진짜 먹었어. 오렌지 짠 게 들어가 있는 거는 못 먹었어요. 그렇죠. 네. 물 많이 탄 거. 물 많이 탄 거만 먹었죠. 과즙 10% 델몬트 이런 거나 먹었지.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소득은 이제 중산층, 예. 나이는 25세, 35세. 그다음 지역은 인도에서는 뭐 티어 1, 티어 2라고 이제 도시 사이즈로 이제 티어를 매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대도시에 사는 젊은 전문직 중산층을 대상으로 시장을 보면 주스가 서구적인 주스가 있고 네. 약간 향토적인 주스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어렸을 때 먹었던 거는 향토적인 주스였던 거예요. 그렇겠죠. 예. 고향에서 먹었던 네. 거는. 네.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고급 시장에서 뭘 먹고 싶은데 고급 시장을 봤더니 이런 서구적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 아, 내가 어렸을 때 먹던 식혜 주스 이런 거 네네네. 먹는 거 이런 그래.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식혜 수정과. 그런 거 네네. 그런 네네,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에 적어놓은 게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온 게 바로 페이퍼 보트인 거예요. 페이퍼 보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플레이버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망고인데 암라스죠. 그러니까 다 이제 전통적인 주스고요. 네. 이제 요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회밀 주스 델몬트. 자, 이거는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흐릿한데 네. 서주 빠빠오라고 아십니까? 서주 빠빠오. 알아요. 알죠. 압니다. 네, 드셔보셨죠? 압니다. 아, 이거 예. 알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사카린을 넣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몸에 안 맞아요. 좋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사카린이 몸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제 용돈으로 사 먹는 주스는 소주 빠빠였고요. 예. 야, 감기에 들면 엄마가 사주는 음료수는 패밀리 주스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진짜 고급이었어. 네네. 병도 고급스럽잖아. 저거 저 보리차 담아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사. 냉장고에 얼마 2개씩 하는 거 모든 집에 가면 있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아프면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열 나요 그러면 재워서 열이 나면 예, 패밀리 주스인 거고 열이 안 나면 아무것도 소주 빠빠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주스는 요거였던 거예요. 소주 빠빠오. 예. 네. 그러니까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패밀리 주스를 먹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인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서 먹었던 게 이런 서구적인 주스가 아닌 거예요. 좀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아. 완전히 인도 토속적인 거죠. 그렇지. 근데 내가 컸는데 내가 돈이 생겼어. 그러면 그때 찾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먹던 거를 더 고급화한 게 뭐가 있을까가 되는 거죠. 아, 그거가 그렇게 된 게 페이퍼보트였다. 페이퍼보트라는 네네. 주스가 됐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케팅에서 포지셔닝이란 개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소비자 머릿속에 이게 어떤 특성을 가진 브랜드라는 인식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주스는 비싼 거예요. 비싼 걸 100번 얘기한다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광고가 필요하고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것이고 예. 일단 제품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음. 페이퍼보트가 잘했던 건 뭐냐면 바로 이 패키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 시장은 패키징에 돈을 안 씁니다. 단가를 낮춰야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 아니면 서구용 주스는 우리가 아는 그 테트라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트라팩이 있는 사이에서 뭔가 패키지에서 차별을 둬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좀 예쁘게 인도 예쁘기도 하고 제품답지 않게 다르기도 뭐, 하고 아하. 인도 제품이 아니기도 하고요. 아, 인도 제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느낌상. 느낌상. 네. 아, 뭔가 서구적이면서 입맛은 토속적인. 그렇지 그런 거네. 네네. 그러니까 세련되면서 어. 입맛은 토속적인 걸로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니까 저런 포지션의 음료가 별로 없네요. 네. 예. 비락식혜, 네네. 비락수정과가 막 그런 건 없는데. 그런 근데 거밖에 곰곰이 없지. 생각해봤더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혜나 수정과인데 이게 예. 그렇게 고급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냥 서양 주스 먹었나 보다. 네, 네. 좀 더 비싼 서양 주스, 좀 더 비싼 주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광고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예.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몇 장면만 이제 떼가지고 왔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암라스 플레이버의 광고인데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있어요. 네. 아기가 있고 그다음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마셔요. 자기가 만들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암라스란 거는 많이 익은 망고를 이렇게 뭉개가지고 그러면 이제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네. 그렇게 먹는 거예요? 거거든요. 아 원래. 네네. 아, 근데 애기가 혼자 먹으려는데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 근데 아빠가 와요. 어.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연시 아. 같은 거구나 우리로. 네,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먹고 그 다음에 얘가 사실 누구냐면 얘인 거예요. 아, 커서 네. 저 주스를 보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브랜드 슬로건이 Drinks and Memories거든요. 아 추억의. 네네. 하하.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가 이제 도시 중산층을 상징한 이미지 중 하나죠. 오피스가 인도에서 이 정도는 굉장히 럭셔리한 오피스거든요. 우리나라 오피스도 저 정도면 럭셔리한 것 같아. 그게 굉장히 럭셔리한 오피스에 있는 성공한 중산층의 추억을. 네네. 원래 아이들을 많이 자극하는. 이용해요. 인도는 마케팅에. 아까 전에도 엄마 배고파. 이게 타겟이 이제 어. 매개 같은 경우는 타겟이 어린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고 페이퍼보트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기억을 꺼내와야 네네. 되니까. 그러니까 어린인 거죠. 네네. 야. 그리고 많이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만 가족적인 것 같아요. 우리보다. 맞아요. 우리도 네. 어릴 때는 뭐 명절 때 되면 삼촌에 사촌에 뭐 당숙에 네, 뭐 다 네, 와가지고 놀고 네. 뭐 그랬는데 네. 인도는 아직도 그런 것 같고. 아니 아마 그러니까 저렇게 어린 시절을 소환하는 건 사회가 급변한 사회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면 네네. 그냥 난 늘 먹는 아, 그렇지. 소주 빠빠오고 네네. 그런데 네네. 사회가 급변한 경우에 옛날 거를 어떻게 맞습니다. 끌어낼 네네. 것이냐 네네. 이렇게 네네.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진 거는 네. 뭐 부인이 생겼다는 거 말고는 없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많이 이렇게 나오는 불만이 거. 위험한 발언이어서 어떻게 반응을 표정이 해야 될지. 뭐야 뭐 이거 그냥 생겼어. 그런 뉴스. 이게 다른 플레이버인데 이게 자문이라고 하는 인도 또 과일이 있어요. 이 예. 같은 경우는 이게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어렸을 때는 동네 리어카에서 손수레에서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 주는 건데 예. 근데 이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아. 이제 성공해서 이제 이걸 이거 먹는 먹는 거죠. 거예요? 페이퍼 보트를 먹는 거죠. 어른이 되어서 보면 선글라스도 있고 해변에 아. 있고 뭔가 좀 성공한 여성 같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서. 근데 저게 먹는 거. 뭐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어릴 때는? 어렸을 때는 이게 여기 자문이라는 게 과일 이름이에요. 아 자문. 네네. 미역카에서 파는 과일 주스. 그런 어렸을 때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어릴 때. 아. 저거 갈아서 네, 팔았었구나. 얼음 이게 얼음이거든요. 대패 얼음 갈아가지고 아. 이렇게 만들어 주던 거예요. 과일 빙수. 네네. 음. 그거를 이렇게 이제 좀 성공해서 인도 마신다. 식생활 다채로웠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어릴 때 뭐.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먹었던 거예요. 이제 여기 얼음 덩어리잖아요. 야. 이렇게 과즙에 얼음 덩어리하고 여기 색소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먹었던 거를 좀 더 럭셔리하게, 좀 더 건강하게 예쁜 패키지로 된 거를 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고급 쭈쭈바 같은 거 나오면 뭐 비슷하겠네. 그런 셈이죠. 어렸을 때 네. 먹던 뭐 이상 그 네네. 불량식품이었는데 그걸 좀 고급화 시켜서. 육포로 만든 쫀득이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페이퍼보트 세일즈가 2014년부터 20년까지 보면 연평균 46% 사실. 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렇게 잘 팔립니까? 네. 그 저거는 인도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생긴 현상이군요. 예, 소득 수준과 그다음에 도시화죠. 음. 두 가지. 저런 거 많겠네요. 그러니까 인도가 네네. 막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했는데 네네. 지금도 발전하고 있고 네네. 옛날 거를 해서 지금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뭐 네. 그런 게 잘 팔리겠네 지금은. 그게 이제 바로 그 다음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 조마토. 이거는 인도가 물류랑 배달의 발전 수준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배송 온라인 커머스 회사를 방문했거든요. 예. 그 C로 시작하는 거 있죠. 예, 말씀하셔도 돼요. 쿠팡. 쿠팡. 예, 쿠팡. 쿠팡에 예. 물류센터를 갔는데 네. 거기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상당수가 인도 분이더라고요. 그래요? 개발자. 인도에 스카우트 되신 분이. 인도에서 이제 인도 회사에서 있다가 스카우트 되신 분이. 예. 인도의 물류 수준도 굉장히 높고 높아요? 네, 배달 수준도 굉장히 배달이나 이런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인도가. 네. 어. 그러니까 인도판 배달의 민족에 예.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조마토고요. 조마토. 어.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스위기라는. 네. 예. 자, 여기서 퀴즈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 퀴즈? 예. 퀴즈. 자, 퀴즈. 인도에서 어. 가장 많이 팔리는 배달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식은 뭘까요?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죠. 아니 진짜. 피자. 아니야. 간식 그런 거 시켜 먹을 아니겠지? 거 아니야 간식. 오후 4시에 간식. 간식도 있어. 간식이 이제 2등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저거는 그럼 참고로 1등은 주식입니까? 네. 우리는 치킨 이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치킨이 들어가요. 치킨이 들어갑니까? 네, 네. 치킨이 들어간 치킨 카레. 간식이래잖아. 자, 2등은 사모사입니다. 네. 사모사 사모사. 이게 약간 아, 트라이앵글 삼각형, 모양으로 돼서 안에 그 만두, 튀김 네, 만두. 네, 네. 모르겠습니다. 이거 인도인들은 뭘 먹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치킨에 해당하는 네. 인도 네. 음식은 뭐냐? 요게 보면 이제 치킨 비리아니가 1등입니다. 치킨 비리아니? 네, 네. 치킨 뭐예요? 그게? 비리아니가 무슨 음식이에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볶음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쌀을 이렇게 한 층을 쌓고요. 네. 쌀을 한 층을 쌓고 그다음에 여기 양념이랑 야채, 채소랑 고기를 쌓고 네. 다시 쌀을 쌓고 이렇게 층층이 쌓아요. 예. 예. 그다음에 밥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 왼쪽 사진의 왼쪽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비리아니고 예. 그 우리가 느끼기에는 만드는 방식은 약식이나 아. 곤드레밥 느낌. 네네. 그런데 이제 짭짤하고 고기가 들어가는 형식 되는 거죠. 살짝 볶음밥 느낌? 뭐. 고기 잘 안 먹는다면서요? 요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강송영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제 남아시아 인사이드에서 예. 인도가 사실 채식이 아니라 육식 비용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인도에서 육식할 때 가장 걸리는 게 뭐냐면 남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높은 카스트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안 먹고 예. 낮은 카스트는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는다는 인식이 있어요. 아 고기 먹으면 쌍놈이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인도인들 사이에 있는 유머가 뭐냐면 예. 그 윅데이 채식이라는 게 있어요. 위키데이 회사에 가는 월화수목 금은 직원들 사이에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같이 먹어야 되니까 채식. 채식을 먹고 집에 와서는 육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야, 그 정도로 육식에 대한 약간의 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비하. 네네. 고기 먹는 사람은 좀 이렇게 약간 아우 넌 아직도 고기를 먹니? 이런 느낌이구나. 미개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좀 아래 낮은- 출신이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아. 네, 고기를 뭘까? 먹으면 네 그런 인식이 있어요. 먹고는 싶은데 그런 사람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에만 몰래 먹는데 네, 집에서 먹던. 아 그럼 배달을 시켜서 몰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다 깔았구나. 네. 야.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밑에다 네. 계란 후라이 깔아가지고 먹는 것처럼. 몰래 먹듯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네. 식당 가서 먹으면 티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달을 일본집 시켜 먹으면 갈 수가 없지. 네네. 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치킨 비리아니가 인기가 있는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육식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숨어서 먹고 싶은 욕구가 어허. 치킨 비리아니를 인기를 만들어낸 하나의 요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 이야. 아니, 진짜 재밌네. 왜 어쩌다가 어. 육식이 그렇게 천박한 걸로 자리 잡게 됐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인도에서도 큰 논란이 됐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 옛날에는 브라만도 소를 먹었다. 라는 걸 역사적인 사료를 가지고 증명을 해서 책을 썼는데 네. 이 책이 처음에는 인도에 출판이 안 돼서 영국에서 출판을 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다시 인도에 출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옛날에는 브라만도 고기를 먹었는데 이게 불교랑 자이나교가 인도에서 형성되는 그 시점에 신흥 종교와 기존에 있던 종교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이 바로 육식 여부였어요. 예. 먹을 거냐 말 거냐. 네네. 그래서 불교와 자이나교는 안 먹는 걸 한 거고 예. 기존에 있던 브라만교는 먹었던데 어. 나중에 이제 불교와 자이나교가 세력이 커지니까 브라만교가 오히려 더 크게 반동으로 우리는 육식 그러니까 소만 안 먹을 뿐 아니라 모든 고기를 안 먹고 소를 숭배하겠다. 아. 이 정도까지 반동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아예. 네. 그래서 이제 높은 분들은 브라만들은 고기를 안 먹는 게 일반적인 예. 거고 이제 먹을 게 없는 이렇게 아래 것들이 어. 이제 고기를 먹는. 고기가 이게 그냥 넌 고기나 먹어 이런 느낌이군요. 그런 그러니까 게 있죠. 그냥 먹을 거 없으면 고기나 먹어. 뭐라고? 이씨, 나는 어떻게 보고 아, 그런 느낌. 근데 사실 내심 고기는 먹고 싶고. 네네. 야.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좀 더 늘어나는 거죠. 네. 고기는 먹고 싶고. 거기서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거 있죠, 햄버거. 맥도날드 있는데 다 당연히 비건이에요? 빅맥은 없죠. 빅맥은 없어요. 네, 빅맥은 그러니까 버거킹이 들어와 있는데 네. 버거킹이 소고기를 안 팔아요. 닭고기랑 예전에 양고기를 팔았는데 아, 닭고기? 양고기가 안 팔려서 지금은 예. 그 베지터블 치킨 버거랑 치킨 버거만 버거킹이 팔고 있어요. 맥도날드도 그래서. 마찬가지. 소고기 맥도날드도- 패티는 네네. 없다. 아하. 그래서 맥도날드가 빅맥이라는 이름으로 네. 치킨을 내진 않고요. 음. 그 마하라자 버거라는 걸 내요. 그건 예. 이제 빅맥처럼 두 개로 돼 있는데 치킨이 들어가요. 아, 뭐 그런 식으로 양 돼요. 마하라자 버거. 네네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예. 근데 네. 이제 이 회사예요. 네. 베흐로즈라는 회사인데 예. 요게 이제 비리아니 회사고요. 음. 되게 이렇게 검은 포장에 예쁘게 담겨 있고 야. 얘를 열면 예. 여기가 이제 비리아니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가 오. 이제 비리아니에 보통 이렇게 우유 베이스로 만든 소스를 넣거든요. 아, 예. 걔가 들어가고 아하. 그다음에 디저트가 들어가요. 열면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도시락이네. 돼 있어요. 네네. 오, 맛있겠다. 그냥 이제 보면 비리아니가 많이 팔리고 예. 뭐 베흐로즈라는 애가 잘 팔리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끝날 수 있는데 배달. 예. 재미있는 건 요거예요. 이건 뭐예요? 2021년에 어. 이 베흐로즈 비리아니가 유니콘이 됩니다. 아. 와우. 그러니까 인도에서 스타트업 유니콘 생각하면 거의 IT 기업을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이렇게 비리아니만 잘 만들어도 유니콘이 될 수가 있는 게 지금 인도 시장인 거예요. 야, 이거 배달해 주는 배달 프랜차이즈인데 네, 그리고 배달은 거의 다 이제 그 배민으로 하는 거예요. 배민으로 하는 건데. 어. 야. 그러니까 유니콘 기준이 예. 설립한 지 10년이 안 됐고 예. 기업 가치가 이제 1조 원. 네, 1조 원 지금 1조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 정도잖아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백종원 대표님을 되게 좋아해 경영자로서 되게 멋있는 경영자라 생각을 하는데 골목 식당.
네. 예. 그 백종원 사장님 회사 가치가 1조가 안 될 걸요? 예. 네. 몰라도. 그렇게 했죠. 그 여러 모르겠습니다. 브랜드를 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1조가 안 될 걸요? 예. 뭐 올본 뭐 그죠? 네네네. 근데 이거는 프랜차이즈 하나로 그냥 1조가 넘어버려요. 저 아까 이제 그 음식 하나의 네. 프랜차이즈로 네네. 곱하기 한 5억 명 먹어요. 5억 곱하기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성공 요인은 예. 포장에서 보셨듯이 고급합니다. 음 그러니까 기존의 비리아니들이 엄청 많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요거보다 가격을 한 20% 정도 더 비싸게 받고 올리면서 대신에 고기를 좀 많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인도에서 비리아니 시키면 네. 닭들이 이제 그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해서 오거든요. 간혹가다 이제 근육질도 많고. 찌기고 네, 조금 그냥 네. 근데 여기서 시키면 두툼한 닭이 다리가 이렇게 나와요. 아. 그리고 양고기 같은 경우도 시켜도 이렇게 씹을 게 꽤 많이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그런 비싸서.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약간의 죄책감이라든가 그러니까 고기를 사실 안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걸 몰래 먹이면 그러니까 더 고급스럽게 하는 아 거군요. 그렇지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어야지 기왕 잘못하는 거 기왕 몰래 하나 시켰는데 이거 또 들어오고 그럼 진짜 화나지 진짜 화나. 근데 실제로 이렇게 몰래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예. 네, 그냥 이렇게 대놓고 먹는 분들 많은데 비리아니는 많긴 예외. 한데 얼마쯤해요 저 가격이? 요게 지금 이 비리 하나가 한 비리안? 400루피 정도 하거든요. 비리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예. 400루피 정도 하니까 이거 하나가 한 7,000원 7,000원. 각 6,000원대 합니다. 인도인 입장에서는 비쌀 것 같은데. 비싼데 요게 1.5인분 정도 돼요. 나눠 먹어야지 저걸 그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독거 노인이니까 이거를 넉넉시켜서 두 끼 내지 세 끼로 나눠서 먹고 저 하나를 집에서 시켜서.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고기랑 같이 시켜가지고 아. 집에서 시켜서. 저 한국 사람이 먹어도 맛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네. 그럼 맛있겠지. 고기인데. 그리고 옵션에 이제 고기 추가 옵션이 있어가지고 돈을 예. 조금 더 내면 고기를 50%더 줘요. 아. 교수님도 자주 시켜 먹으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얘의 성공 비결이 뭐냐면 예. 어차피 비리아니를 많이 먹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내가 한 20-30% 정도 더 비싸게 하지만 품질도 20-30% 정도 더 좋게 예. 이 시장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 이른바 고소득층 시장이죠 인도에서. 네네. 많이 고소득층 시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 끼 먹는데 우리 돈으로 5,000원 이상 써야 되잖아요. 네. 고소득층이 엄청 늘고 있습니까? 인도 시장은? 그러니까 인도의 소득의 패턴이 양극화가 점점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어느 정도 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 숫자도 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인데 예. 사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건데 네. 이제 마케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타겟팅이 명확해지는 거죠? 명해지는 거죠. 아. 네네. 인도의 고소득층 나는 딱. 고소득층을 노린다. 네, 그리고 고소득층은 좀 모여 있는 경향이 있고요. 어허. 도시에 있고요. 좀 모여 있는 비즈니스 경향이 하기는 있으니까 용이하겠네요. 딱 좋죠. 네. 야 재밌다. 누구 일주일치 월급일 텐데 저 6,000원 저러면 되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게다가 비싼데 고깃집은 또 대놓고 가기가 뭐하니까 난 돈은 있는데 대놓고 가기가 뭐하니까 비싼 걸 배달시켜서 먹는 거네. 네네, 네. 일종의 돈은 있고 돈은 있고. 체면도 있고. 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야, 저는 고급 시장. 인도 잘 아시는 분 오시면 지난번에 강성령 교수님께도 네. 중국이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인도가 제2의 중국이 되든가 뭐 제2의 시장이 되든가 혹은 뭐 제2의 공장이 되든가 예. 하여튼 인도의 가능성이 큰 이렇게 인구 많은 나라가 어딨냐 시장으로서 혹은 뭐 노동력으로서 네네. 그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네. 강성윤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인도는 그냥 또 다른 노란색 중국이 아닙니다. 너무 다르다. 기본적으로 너무 그 중국은 일사불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접근하기도 괜찮고 공산당만 피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 하나만 피하면 되는데 인도는 참 다양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민주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디서 뭐가 터질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하나 하여튼 일사불란하지 않다. 그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 돌리시다. 아마 직접 해보면 알 거다. 그리고 그게 아마 안 나아질 것 같다. 그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또
예. 저 정성껏 이게 글자 하나 넣으려고 만들었는데 인도의 네. 기회의 땅인가. 어. 평균적으로는 맞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성장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고 음. 여전히 불편하긴 해도 과거보다는 사업하기 나아지는 게 있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예. 평균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인도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인도는 자국의 기업들을 좀 더 보호하는 그런 또 있고. 법적 시스템도 있죠. 예. 그 다음에 인도인들이 외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사고가 터질 때마다 그냥 외국 기업한테는 더 심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독특한 점이 있는데 예. 그거를 우리보다는 인도 기업이 더 잘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기회가 많은데 예. 이 기회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가면 오히려 안 간 것보다 못할 수 있는 거죠. 아 리스크도 많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인도가 뭐 다양한 뭐 우리 베트남에서 가능성을 보기도 하고 뭐 네. 말레이시아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가능성 인도네시아 그래 잘 가면 좋아 그런데 인도 하면 아 거기는 맨날 주행 가면 안 될까? 뭐 되게 독특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안에서도. 저는 진짜 인도 주재원 중에 인도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런 분들이 왜 많아요.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나눠 생각할 게 네. 살기 좋은 곳이냐 사업하기 좋은 곳이냐 이게 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도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평균적인 한국인들에게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게 힘들어요. 먹는 게 음식 그러니까 식재료 구하기도 어렵고요. 아. 그러니까 먹는 게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고 그리고 뭐 좋은 인도인들 많아요. 그래서 예. 정말 잘 챙겨주는 인도인도 있지만 저 외국인들한테 좀 적대적이거나 이제 한탕을 치려는 분도 당연히 존재를 하죠. 예. 그래서 제 은사님이 인도 분이신데 네. 늘 하는 얘기가 인도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인도인으로서 누가 좋고 나쁜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근데 너는 그 단서가 되는 문화적인 단서를 우리보다 늦게 알아챌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더 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예. 이제 은사님 얘기. 그거는 뭐 어디나. 네. 예. 그래서 이제 살기는 안 좋은데 그냥 비즈니스 하기는 좋냐고 하면 분명히 평균적으로 나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라면 얘기 오뚜기 라면 얘기했는데 예. 라면 시장이 커요. 잘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면 그대로 들어가면 힘들죠. 인도인들이 점점 닭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인도에서 육식은 닭입니다. 네. 그러면 닭 시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의 KFC 가격을 우리 기업이 맞출 수 있을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매력적이면 이미 그 시장에는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 그렇죠. 가격 맞춰서.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도 좀 사업이 좀 쉬운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이미 경쟁이 심한 거고. 그러니까 사업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기발하게 아까 페이퍼보트 사례처럼 블루오션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알아채는 능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우리 기업이 조금 뒤처질 수밖에 하기도 없는 어렵고. 부분. 제조업으로서의 인도는 어떻습니까? 제조 기지로서 인도는 시장 힘듭니다. 힘듭니까? 네네. 그러니까 인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제조업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 예.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기아나 현대는 인도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곳, 시장을 잘 이해하고 그 기업의 능력이 확실히 있으면 예. 큰 기회를 얻고 사업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장 사람이 몇 명이에요? 네. 어쨌든 많기는 시장은 많죠. 크긴 크지. 많은데 그냥 인건비가 좀 저렴한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는 좀 다른 듯.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생산을 할 때 과연 인건비가 저렴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비용까지 합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대보험? 뭐 보험이나 이제 뭐
그 뭐 노동 훈련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합치면 아. 더 싸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어허. 근데 인도에서 생산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인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생산을 해야지 예. 최종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관세라든지 그렇겠네요. 뭐 세금 그런 문제 것 때문에. 때문에. 그런 네.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보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인도? 언더스탠딩 인도 특파원으로. 왜 영국에서 인도로 많이 미국이었잖아요. 왜 인도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어디라도 가고 싶어서 이제는 고르지 않을래. 그냥 어디라도 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 야.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인도 이야기. 예, 인도 이야기. 언제 가시죠? 아직 안 가시죠? 아, 안 들어가시죠? 제가 원래 18날에 가기로 했는데 예. 지금 휴가거든요, 오피셜하게. 네. 근데 한 2주 휴가를 더 쓸까 싶은 생각도 그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일단은 수면을 좀 더 조금 회복하시는 쉬시고 후에 2주 후에 이야. 한번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차라리 안 나오셨으면 괜찮은데 이 정도로 사람 그 가슴 뛰게 만들어 놓은 후에 안 그러니까. 나온다는 건 이야. 이거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예 하지 말든가 그렇지. 해주려면 다 해주든가.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 괜히 오빠 자꾸 좋아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되지. 예,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인도 IIM 벵갈루루 대학의 예. 맹현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안승찬 기자가 기다렸던 글로벌 라이브. 네, 너무 그리웠습니다. 글로벌 네. 라이브. 네, 예, 글로벌 라이브 팀에 바통을 넘기고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